전문화가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웃라이어라 그러잖아요. 아웃라이어. 이걸 저도 찾아봤는데 강의하려고 이게 사전적인 용어는 본체를 떠난 물건, 분리물 이런 뜻이래요. 아웃라이어가 본체를 떠난 물건, 분리물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의 의미는 사실은 이게 아주 특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아주 특출한 사람, 이걸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일만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나요? 자기 어떤 특출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만 시간의 이제 시간 투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성과도 훌륭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많은데 문제는 어떤 일반 시간을 투자할 때 얼마나 그 분야를 좀 좁히고 요령 있게 도구를 쓰고 하는 거기에 따라서 성과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아까 제가 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곰처럼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것과 생각을 해서 요령 있게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물의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그걸 제가 그런 경험을 평소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사회에 나가서 이게 꼭 필요하구나라고 절실하게 생각해서 하나하나씩 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걸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고승덕 변호사님 아시죠? 고승덕 변호사 워낙 유명하시니까. 근데 그분을 개인적으로 좀 친하게 지내는 편인데, 그분을 만나 뵈면서 느낀 게, 이분이 괜히 똑똑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괜히 똑똑한 게 아니라 참 시간 활용을 참 잘합니다. 똑같은 시간, 그분이 여러 개 하시잖아요, 일을. 근데 문제, 저하고 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그분은 조금 이렇게 시너지가 안 나는 일들, 그러니까 좀 상관성이 떨어지는 일들을 좀 많이 벌리는 스타일인데 반해서, 저는 조금 분야가 좀 좁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라는 테마를 기준으로 방송 진행하고, 책 쓰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간 활용을 하고 요령 있게 시간을 쓰고 하는 부분에서는 참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그분한테 많이 배웠는데요. 시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화라는 필요성이 그런 면에서 하여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든 또는 전문가가 되지 않든 간에 어떤 전문화되는 그런 전문화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공감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부동산 분야에 전문화하게 된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저는 사실은 이 부동산 분야라는 것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그냥 선택 자체는 되게 이렇게 좀 가볍게, 그냥 제가 이제 지금 변호사로서 14년 차인데, 한 부동산 이렇게 시작한 지가 한 10년쯤 됐죠. 근데 그때 시작할 당시에 로펌들도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별로 없었고, 그리고 또 전문화의 필요성은 다들 이야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우리가 전문화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전문화 필요성도 많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로펌이 이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작하면은 내가 한번 1등 비슷하게는 좀 꿈꿔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어렴풋하게 좀 했고, 그리고 우리 생활에 이게 부동산이 관련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사건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사건이. 그래서
분야로서도 참 좋은 분야 같다. 이런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시작을 했는데, 뭐 자기가 이제 어떤 뭐 직업을 택하느냐, 또 어떤 뭐 전문을 가지느냐 하는 그런 선택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하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일반 시간 투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투자를 했는데, 한 번 시작을 했는데 몇 년 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돌이키기가 참 힘들어요. 돌이키기가. 그러니까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분야를 정하고 거기에 몰두를 해서 이만큼 벌써 왔는데 가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돌아오기가 너무 이제 버겁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분야에 어떤 시너지가 잘 나는 이런 분야를 선택해서 바로 분야를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분야로 바꾸게 되면은 그동안 해왔던 부분이 이제 허비가 되지 않습니다만, 전혀 다른 길을 가려고 하면은 성공 가능성이 훨씬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뭐 직업을 선택할 때나 또는 전문 분야를 선택할 때는 좀 그 어떤 분야를 선택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 생활이 바로 뭐 그런 시점이 아닌가. 내가 사회에 나가서 뭘 할 거고 뭐 이런 꿈들을 그리고 정하고 하는 이제 어렴풋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회에 들어가면 이제 그게 실행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벌써 그때 가서 이제 고민을 하면 좀 늦죠. 다른 사람보다. 근데 뭐 각자 이제 취향들이 다르고 또 걸어온 길들이 다 생활해온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뭘 하라 이렇게 지금 제가 조언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저 원칙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변호사로 제가 개업을 하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의 변호사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개업하면서, 최 변호사님 잘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변호사로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소위 개업 컨설팅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질문 받는 것 중에 자주 받는 부분이 어떤 분야가 이제 유망하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부분을 선택하느냐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유망하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내가 좋아할 만한 분야, 그리고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게 제가 보건대는 맞는 선택 같아요. 그냥 유망한 분야를 쫓아가다 보면은 자기의 어떤 취향, 기호, 그 다음에 자기의 능력, 그 다음에 생활 경험, 그동안 겪어왔던 경험, 이런 거하고 전혀 조금 어울리지 않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남들보다 좀 잘할 수 있는, 좋아한다고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꿈과 또 현실이 있는 거니까 또 잘할 수 있는 남들보다 이런 분야를 좀, 그룹을 좀 만들어서 그 중에서 조금 더 유망한 분야,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선택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제 시험이 아주 늦게 이제 서울법대 법대 동기인데 제가 지금 나이는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42입니다. 42. 근데 제가 이제 변호사 14년 차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제 연수원 수료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이 굉장히 늦게 됐죠. 저는 14년 차인데 이제 1년 차 이제 막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친구도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자기는 도저히 잘할 수 있을 만한 분야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변호사로서 어차피 늦게 시험이 됐기 때문에 이제 로펌에 취업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개업할 수밖에 없는데, 개업하자니 그 나이에 빠릿빠릿한 친구들에 비해서 경쟁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약간 뭐 하소연 겸 또 뭐 컨설팅 겸 이렇게 해서 찾아봤었는데 나는 사실 그 친구한테 제가 자문을 해줬던 부분은 그 친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장점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기준. 그러니까 좋아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따지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강점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이제 스스로 자기를 잘 모르죠.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부러웠던 부분은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이제 경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집안이 이제 지역에서 경주에서 또 유지였어요. 근데 저하고 이제 대조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면 저는 그냥 집안이 없어요. 뼈대 없는 집안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촌에서 그냥 이렇게 공부 잘해서 올라왔고, 학교도 이제 좀 이렇게 뭐 고만고만한 학교를 나왔죠, 고등학교도. 그냥 공부 잘해서 그냥 대학교 올라온 뭐 그런 상태였잖아요. 근데 변호사 일을 해보니까 본질적으로 이게 이제 뭐라 할까요?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라 그러나? 그러니까 그 집안이나 뭐 자기 자라온 환경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좀 하는 것이 의뢰인들 입장에서 이제 변호사한테 일을 맡길 때 저 변호사가 실력적으로 뭔가를 뛰어나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이 정직하고 자기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도 참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근데 그런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관계들은 시간이 한참 지나고 오랜 검증을 거쳐서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저하고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죠. 그 아버님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자리를 잡아오고 신망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 친구의 아들이다. 아들이 변호사한다. 이러면 실력이 조금 딸리더라도 그 친구한테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선택, 분야.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상속법 같은 거 좋지 않느냐. 상속 전문 변호사. 그런 자문을 해줬거든요. 이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투리가 나오네요. 너는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이 못 갖추고 있는 부분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렇게 이제 자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좀 이렇게 한번 돌이켜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냉정하게 봐서 과연 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뭔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뭔가 예체능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서로 피곤한 거예요. 뒷받침이 안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잖아요, 원래. 근데 법대 나오신 분은 이제 다행이죠. 돈이 좀 없어도 자기 열정과 에너지가 있으면은 해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분야 선택이 중요하다. 선택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